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이 다가오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뒤늦게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당내 경선 일정까지 다음 달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인 유암코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채권, 자회사인 청주공장 매각을 위해 매각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매각에 나섰습니다. 익산 글로벌문화관이 진행하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요리를 만드는 등 체험을 하면서 다문화인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들이 애간장을 바짝 태우고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당내 경선 일정까지 후순위로 계속 밀리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에서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인 선거구 획정안. 익산은 시의원 8개 선거구 가운데 나사 선거구 말고는 6개 선거구가 조정됐고 군산 역시 시의원 8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이 조정됐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들은 기존에 선택한 선거구를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변경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정북도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 이후 다음 주부터 희망자에 한해 후보 접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역구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경선 일정까지 지연을 반복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0일 선거구별 경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시의원 경선이 치러지고 다음 달 4일 선거구별 공천 후보가 발표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결선까지 진행되는 도지사 경선이 오는 30일로 마무리된 이후 최소 6일이 소요되는 도의원 경선이 남았습니다. 시의원 공천 발표는 공식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12일 지정까지 가서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누가 카트라인 될지 모를지 모르잖아. 그러면 등록 전에 1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벌이지 못하다 보니 시의원 후보들마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도지사나 시장, 도의원과 달리 시의원 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받더라도 지역 주민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혼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희도 운동을 다니는 입장에서 혼란스럽죠, 사실. 선거구 변화에 속절없이 지연되는 경선 일정까지. 시의원 후보들의 소갈이도 심하지만 우리 동네 의원을 뽑아야 할 유권자에게도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천호성과 황호진 도교육감 후보가 공동 정책을 실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기초학력 책임제, 교육협력기구 설치, 공립대안학교 확대와 전북형 전환학교 설립 등 4개 공약을 공동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고 김윤태 후보까지 참여시킬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도교육감 선거 판세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통해 교육기회의 실질적 균등화, 결과의 상향 평준화, 사회 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에서 분노 조절과 마음 수련, 리더십 훈련 등 인성교육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전주 옛 대한방직터에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층 건물 최상층에 방송통신 집적화 타워를 설치해
모악산에 있는 방송 송신탑과 통신탑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망대를 설치해 새만금과 김제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저층에는 상업 문화시설, 중층에는 사무실, 주거시설 등을 각각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전북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올림픽을 유치하면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통해 전북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가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숙 예비후보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은 첫 발표 이후 7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공정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군산과 부안, 김제를 묶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과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유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가 최근 경영권 안정과 누적된 부채를 이유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암코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채권 그리고 자회사인 청주공장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조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비응도로 공장을 옮긴 군산 페이퍼코리아. 지난해부터 나온 매각설이 구체화되면서 공장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암코가 최근 이와이 안영을 매각 추진 위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7년 경영권을 넘겨받은 유암코는 기업 정상화와 디오션시티 개발로 경영 상태가 나아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대상은 유암코가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지분 61.98%와 채권, 자회사인 청주공장을 함께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최근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투자 안내서를 발송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 예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에는 제지산업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모펀드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추진에 페이퍼코리아 근로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경영자가 나서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혼란한 상태이고 여기가 미리 뭐 공지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매각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많고 또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어가지고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1944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지회사로 포장용지 분야의 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1000여 명이 넘게 근무했지만 지금은 200여 명만 남아있는 상황. 새 주인이 나서 인력 감축 등으로 이어지면 지역 경제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원헬스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국비 등 700억 원 규모의 원헬스 연구센터를 건립하면 사람과 동물, 환경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연구 기반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을 위한 통합연구소를 조성하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된다면 열린 메타버스 시장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시장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주관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 원을 들여 익산 상공회의소 1층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양산하기 전 단계에서 제품 설계와 제작을 하는 공간으로 익산시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시제품 3D 설계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지원 센터 등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내 3월 수출액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7억 6,969만 달러, 수입액은 8% 늘어난 5억 7,42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1억 9,542만 달러 흑자로 월별 수출액 기준 2015년 3월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 원료, 동제품 합성 수지가 높은 수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은 농해소득활동지원법 개정안과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법 개정안,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원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해소득 활동 지원과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 우대 지원,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여성 및 청년 사업자 참여 활성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진행하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요리를 만들면서 다문화인을 이해하고 또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색다른 모습을 뽐냅니다. 직접 악기를 쳐보는가 하면 조리도구를 이용해 요리를 만듭니다. 익산 중앙로에 위치한 익산 글로벌 문화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활기를 띱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어떤 체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마카롱 만드는 거요. 문화관에서 진행 중인 상시 체험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시관 관람과 의상, 요리 체험을 진행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됐던 체험 활동들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유아 교육기관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다양한 요리 체험과 의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은 체험 예약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다문화 교육 학습 현장으로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지역사회 다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은 2,015명. 이들 결혼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조직하고 문화관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교육, 요리 교실의 강사로 참여하면서 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은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활동을 마련해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 그리고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문화 통합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3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8만 345명, 해외 유입 1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1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8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2,325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5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550명, 군산 456명, 익산 366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명을 넘어선 55만 483명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1%,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난 805명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코로나19 항원 검사가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도교육청은 등교 전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서 하는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항원 검사를 종료하고 기숙사에서의 검사는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2차례 실시해왔던 발열 검사와 확진자의 7일 등교 중지,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이 전북 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확보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는 전북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경찰은 입당 원서 유출 경로와 특정 캠프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군산 금빛초 앞 회전교차로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빛초는 지난 3월 개교해 900여 명이 등교하고 있지만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고속버스에 탑승한 2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마약을 투약한 채 서울에서 익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다가 익산 터미널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쯤 익산의 한 식당 앞에서 연인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허가 폐기물 업체를 운영한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와 범행을 함께한 58살 B씨는 1심보다 높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달 동안 도내 모처에 폐기물 200톤을 방치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가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광역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6일 지방선거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공공의료 10대 의제 공약화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새만금 특별법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정책을 1순위로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경제적 기업 할인 기획전을 엽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오프라인 판매장인 생생나눔에서 5월 7일까지 200여 종의 제품을 2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인 전북 사회적 경제기업 브랜드관을 통해 5월 17일까지 340여 종의 제품을 20%에서 4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한우와 쌀, 홍삼 제품에서부터 선물 세트로 기획한 홍시 찹쌀떡, 밀키트 형식의 생선구이 등 도내 94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의 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자동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익산 버스업체는 임금 2% 인상안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예고했던 전면 파업은 철회돼 버스가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주택 내 오래된 옥내 급수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9,500만 원을 들여 50세대를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체 비용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현장 조사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군산 명화학교 등 4곳에 명상숲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2억 4천만 원을 들여 명화학교와 해성초, 옥봉초, 임피중 등 4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합니다. 명상숲은 왕벚나무와 산수유 등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수목을 중점적으로 식재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71개 학교에 학교숲을 만들었습니다. 35번째 행복한 나눔장터가 오는 30일 익산 영등 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솜리 아이쿱 생협,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나눔장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집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장터입니다. 특히 수익금의 10%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문 교육과 문화 활동을 위해 쓰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옥서면 의용소방대가 경로당 개관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과 소독 활동에 나서는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산 대하면 주민자치위가 관내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 중 14명을 선정해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태경 SBC가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가온누리 희망티움 대안학교에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